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특히 학생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회계사가 되면은 뭐가 좋나요? 제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회계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업으로서 회계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랑은 조금 구분되는 얘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회계사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른 전문직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의료계에 발을 디디면은 의료계를 벗어나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의사가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의료계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법조인들도 비슷한데 물론 변호사분들 중에서 일반 기업에 있는 법무팀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변호사, 검사, 판사 이 업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랑 상관없이 다른 업무를 하는 거는 별개이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계나 법조계나 한번 발을 디디면은 거기를 벗어나서 업무하기가 힘든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라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 회사에서 재무팀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회사나 재무팀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사실 회계사가 되면 재무팀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팀 말고도 뭐 내부 감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증권사나 PE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펀드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CFO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재무담당 이사라는 말인데 그것도 할 수 있고요. CEO도 할 수가 있어요. 즉 정말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전문직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격증을 살려서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제약이 있지만은 회계사들끼리 모여서 로컬 회계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본인 이름을 내세워서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 회계사의 개인 사무실은 변호사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개업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의료기기들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의료기기 장비를 구입을 하면서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일반적인 자영업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회계사 사무실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직원들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는 나가겠지만요. 또 자기 사업을 하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정년이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사업만 잘 굴러간다면 본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원하는 시기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많은 회계사들이 그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그 수습 기간을 거쳐서 등록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을 가는데요. 많은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시작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재직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좀 마이너한 얘기지만 회계법인을 재직을 하면은 바쁠 때는 정말 바쁘지만 상대적으로 그 일이 없는 비시즌에는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장기간의 휴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 때 정말 바쁘기 때문에 비시즌 때 조금 길게 휴가를 써도 전혀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본부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을 했던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긴 기간 휴가를 가는 경우에도 크게 뭐 이렇게 제약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자기 삶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취미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고요. 여행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꼭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특히 미주나 뭐 유럽이나 남미나 이렇게 먼 곳에 가려면은 장기 휴가를 내야 되는데 회계법인에 다니면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수월하게 장기 휴가를 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회계법인을 다니다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일반 회사는 확실히 뭐 2주나 3주 휴가를 내는 거는 거의 힘든 것 같습니다. 뭐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제 주변에 일하는 분들이나 얘기를 해봐도 일반 회사에서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반면에 회계법인은 좀 쉽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회계법인을 다녔을 때 또 한 가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급여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직급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정확한 급여야 회계법인마다 다르겠고 부서마다 다르겠고 제가 여기서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회계법인만큼 연차가 올라갈수록 연봉 상승이 큰 직종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직급도 상당히 빠르게 오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대리나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회계법인에 다니는 회계사는 뭐 3년 내로 대리가 된다거나 5년 내로 과장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계법인에서는 뭐 대리나 과장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보통 이제 어쏘나 시니어 어쏘, 매니저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죠. 제 주변에 이직을 하는 회계사 분들을 보면은 일반 회사 입사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승진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때로는 2배 이상 빠르게 그 직급을 상승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정확히 매치는 되지 않지만은 매니저가 되면 보통에서 과장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장이 되려면은 일반 회사에서는 상당히 긴 기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5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5년이 되어서 대리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상으로 회계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궁금증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직으로서 업무를 한다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많은 경우 그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요. 또 보람도 있는 면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점이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